한국의 총외채 중 만기 1년 이하 단기 외채 비중이 13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는 등 외채 구조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차입금 의존도가 29.5%에 달하고 특히 수출 주력 업종인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은 30% 선을 넘어 위험 경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주거 취약계층의 월세 여건이 급격히 나빠짐에 따라 금융당국의 지도 아래 은행들이 다양한 월세 금융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해외 여행 상품 중 일화요일 출발 상품이 주말 활용이 편리한 목토요일 출발 상품보다 저렴하게 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서입니다. 오늘 8월 21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23포인트나 지금 빠져 있습니다. 1.23% 하락했고요. 1864.55로 쭉 밀려 내려갔습니다. 네, 수급을 살펴보죠. 외국인이 오늘 좀 팔고 있습니다. 728억 원.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그다지 많은 양이라고 또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 부분 훼손된 느낌입니다. 코스닥은 9.8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더 많이 하락했죠.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좀 사기로 주고 있습니다. 117억 원어치 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9원이 내리면서 1118.9원입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시장 모습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꽤나 큰 폭으로 빠집니다. 1%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자,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증시 초겐 쪽에서는 동남아 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죠. 그 배경을 짚고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에 따른 현금 비중 50% 유지를 이야기하는군요. 테마톡톡에서는 박 대통령 러시아 방문 계획에 따른 가스관 관련주의 상승, 다음 달 방문 전까지는 관심을 지속하자고 합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유진테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돌직구에서는 이정현 팀장이 신흥국의 금융 불안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특징부터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투자정보팀의 이영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상당한 급락세입니다. 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요. 전일에 비해서 이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 징후가 별로 안 좋다 이런 느낌이 괜히 저 개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듭니다. 자,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 먼저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들려주십시오. 예, 국내 증시 어제 30포인트 정도 하락한 이후에 오늘도 20포인트 이상 내리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50포인트 이상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 시장의 불안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국내 증시의 하락을 좀 이끄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신흥 시장 전반적으로 불안 심리가 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이 특별하게 국내 시장에서는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선물 시장에서 좀 비교적 많은 규모의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9,700개억 정도 순매도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이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도 10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13포인트 정도 내렸기 때문에 이틀 동안 2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하락 요인은 아시아 신흥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신흥 시장의 약세 그리고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아시아 시장의 위기감이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이제 말레이시아가 다음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흉흉해지는 양상이거든요. 어느 정도 상황이 안 좋습니까? 예전에도 태국 바트와 통화 위기 그런 것들 있고 난 다음에 우리도 IMF니 뭐니 그런 거 겪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좀 불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사실 IMF 지원을 받은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외화 유동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인도가 91년도에 IMF 지원을 받았고요. 한국도 97년에 IMF 지원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의 직접
직접적인 통화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또 불안 요인을 확산시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도를 살펴보면은 현재 외환 보유액이 한 2,800억 불 정도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이고요. 91년도에 IMF 지원을 받았을 때 한 30억 불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은 거의 100배에 가까운 그런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환 보유액 규모를 놓고 보면은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좀 불안해하고 있는 점들은 미국의 출구 전략 부분들과 같이 맞물려서 한머니들이 단기간에 유출이 되면은 충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 근거에는 역시 또 인도의 펀더멘털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측면입니다. 최근에 무역 수지 적자 그리고 재정 악화, 특히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통화를 긴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 부분들까지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인도가 좀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은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최근에 경상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로 기초 펀더멘털이 좀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IMF 지원을 받을 것이다 또는 외화 유동성이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외화 유동성 부분들을 비롯해가지고 충분히 이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부분 정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불안 요인들은 충분히 있지만 지나치게 또 우려감을 확대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아시아 시장의 불안 요인이 우리 한국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예,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상황입니다. 일단 펀더멘털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상수지 흑자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상수지 흑자 계속 외화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부분들이 외화 유동성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외환 보유액도 뭐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 뭐 외화 보유액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외화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모습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의 90년대 그리고 현재 여타 아시아 국가에 비하면은 상당히 펀더멘털 자체가 지금 양호한 상황이다라고 보이십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 문제가 전이될 가능성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자금이 좀 유출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같이 동반 자금 유출 부분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피해는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증시와 채권, 환율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FOMC 의사록 공개가 사실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출구 전략을 9월 달부터 양적 완화를 줄이는 부분들을 9월 달부터 실시할 것이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현재는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고 출구 전략 이슈가 다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방어적인 성격의 투자 자세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급락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뭐 우량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주식 비중을 좀 크게 늘리기보다는 계속 현금 비중을 일부 가져가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시고 있고요. 대응은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단기 대응하는 정도로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증시 촉앤촉 시간입니다. SK증권 역삼 PIB 지점의 조윤석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이 좀 급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1% 이상씩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동남아 시장의 불안감까지 악재로 덮친 양상입니다. 당분간 이런 불안감이 지속될 것으로 봐도 될까요? 네, 우선적으로 숨고르기 국면은 단기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조치가 나온다 그래서 바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출구 전략의 가능성, 시기죠. 9월에 하느냐 12월에 하느냐 그건 중요치가 않은 상태고요. 어쨌든지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경상수지가 조금 적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국가들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가 이미 나왔었죠. 그 대표적인 국가들이 인도네시아나 인도, 태국 같은 경우였는데요.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재정수지까지 출구 전략이 시작이 되면은 적자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은 아직도 계속적으로 도사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시장뿐만 아니고 중국 및 유럽 경기 개선에 대한 동남아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 자체도 시기상조라고 아직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은 좀 계속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도 외환위 기설에 지금 계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해서 무려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경기가 커졌지만 그래도 외환위기 당시가 14%였던 점을 판단해 보시면 지금 상태는 아직까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외환위기 때도 문제됐던 것은 결국 장기 채권이 아니고 단기 외채였죠. 단기 외채 비중이 25% 이상 돌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는 가능성도 무시를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 지수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수급적으로 조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인도 자체 연기금에서 주식 방어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폭의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따져보아서는 지금 아직 동남아 문제는 해결 국면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식시장 자체를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이 옳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외국인들이 선물은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또 현물은 소폭 매도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다른 양상인데요. 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자금의 성격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선물은 9,600개, 금액으로 따지면 1조가 넘는 금액이죠. 하지만 현물 쪽에서는 820억 매도밖에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현선물차가 굉장히 큰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의 특성에 좀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프로그램 물량이 약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개별 매수가 약 4천억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리밸런싱이 역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간에 홍콩 쪽에서는 아시아 쪽의 리밸런싱이 일본에서 한국 쪽으로 종목별 움직임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즉 이 수급 자체는 종목별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수 전체에 대한 방향성을 좌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프로그램 매수나 매도가 결국 종목뿐만 아니고 지수 전체의 상향이나 하향 움직임을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은 매수 차익 잔고가 3조 미만으로 빠질 정도로 매도세가 좀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어데이션 상태로 진행이 되게 있으면서 외국인들도 해지성 그리고 투기성이 같이 어울려지는 모습이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도 FOMC 그런 회의록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무시하기는 상당히 힘든 문제라고 외국인들 자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은 두 가지 외국인 세력이 좀 충돌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매도 세력이 훨씬 좀 강하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이 좀 깊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중요한 거는 항상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이 아주 공격적인 매도를 보일 때 특히 오늘같이 거의 10,000계약 가까이 매도세를 보일 때는 시장이 항상
심하게 유동을 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신다면 우선은 이익이 난 것들은 좀 팔고 지나가는 그런 보수적 전략을 취하라는 선물 쪽의 움직임이고요. 옵션 쪽에서도 마찬가지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전부 계속적으로 하락 움직임이 조금 더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선물의 차이는 결국은 큰 세력과 그리고 리밸런싱 차이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세력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물 매도세가 좀 줄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선물 쪽 움직임을 조금 더 확인하고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시장이 하락하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우왕좌왕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어떤 점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보수적이라는 말을 제가 몇 번이나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은 피해가는 전략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하락이 좀 깊어졌을 때나 또한 투매가 2차, 3차 정도 나왔을 때 분할 매수로 나중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들이 투매가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차적 투매가 발생했다는 판단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전략을 좀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현금 비중은 적어도 50%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지 향후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 수익률 회복을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높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매는 철저하게 지금 현재는 낙폭 과대 종목들만 골라서 단기 트레이딩만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단기 트레이딩을 진행하기보단 지수가 한 단계 더 다운이 되거나 투매가 한 단계 더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진입 시점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시장 쪽의 기술적 분석이나 아니면 옵션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보게 되면 지수 하방은 여전히 1800 초반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조하시고 계속적으로 보수적 그리고 안전하게 좀 진행하시는 전략으로 나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 추천 종목들의 수익률이 어떠한지 포트폴리오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금 비중이 20%로 지금 불안한 시장 상황에 비하면 그다지 많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나머지는 4종목이 각 20%씩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바이텍이 마이너스 7%로 한 종목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SGNG가 37%나 지금 올라 있고요. KG 이니시스도 16.5% 두 자릿수 아주 탄탄하고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KMH도 현재 2.3% 올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들에 대한 AS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상승한 종목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GNG가 거의 40% 가까이 지금 올라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당초에 제시했던 목표가는 4,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500원을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매도 처리가 됐고요. 저희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매도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SGNG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식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것들, 특히 이익이 크게 났던 것들은 기술적 흐름이라도 우선 팔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에 우선 팔지 못하셨던 분들 조금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든든하게 기관 수급이 받쳐주고 있지만 급락이 나올 시에는 다시 한번 또 좋은 진입 기회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차후 기회를 조금 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이유는 결국 저평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관에서 매수하는 주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저평가라는 건 결국 가격이 빠졌을 때 다시 한번 그런 저평가 매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염두해 주시고요. 지금도 분명히 저평가이긴 하지만 초저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니시스도 꽤 올라 있는데요. 제가 목표가를 21,000원 정도, 2만원 정도 제가 제시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마찬가지로 2만원에 이미 매도가 된 상태고요. 지금 돌파가 돼서 21,000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나 지금 시장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이익 실현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될 단계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오르는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욕심을 내지 말고 다음 기회를 조금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3일째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도 주목하는 시선은 결국 시장의 확대, 그리고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서 주도적인 사업체를 가진 독점적 그런 지위를 가진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결제 업체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니시티가 상승하게 된 배경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이죠. KMH 같은 경우도 약간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KMH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시장 자체가 올라가거나 빠져 있을 때도 그닥 급등락이 없을 정도로 안전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즉 변동성이 조금 줄어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 흐름이나 여러 가지 저평가 상황 등을 고려해보게 된다면 아직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MH는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는 것이 옳다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종목 중에서 좀 손실이 유일하게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동바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7%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향후 손절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저점 부분이 종가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가상 6,500원 근처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6,59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흐름이 깨지게 되면 우선 위험 관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6,500원 선을 기준으로 손절가를 다시 한번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해서 AS까지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테마톡톡을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계획으로 남북러 천연가스 터미널 유치 사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와 관련된 가스관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국밸류 21의 이득구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가스관 관련주 상승 배경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다음 달에 러시아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스관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방문 기간 동안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포함한 극동 지역 개발에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방문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고요. 가스관 관련 종목들이 눈치를 봤었던 이유가 북한하고의 경유 문제로 인해서 북한과의 실질적으로 협력이 돼야 한다라는 좀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성공단 정상화라든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정부와 북한과의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북한과의 화해 모드를 통한 기대감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그동안의 대북주들이 개성공단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했었는데 그 기대감이 이제는 가스관이나 철도 쪽으로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섹터 쪽으로 이동된다는 게 상당히 좀 특징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따라서 그동안의 가스관 관련주들이 가스관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들 동양철관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대동스틸이나 하이스틸 같은 종목들도 크게 오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오늘 가스관 관련주 말고도 철도 관련주들도 종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관련주의 전망과 전략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테마라고 볼 수 있는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는 동양철관이라든지 하이스틸, 대동스틸, 한국추철관 이런 종목들이 서서히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상황이고 대동스틸은 이미 투자학과 이후에 현재 좀 윗꼬리를 닫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따라서 매수하는 건 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재료가 살아있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한때 좀 빠르게 급진전될 것 같았던 추진될 것 같았던 한너 가스관 사업이 언젠가부터는 다프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계기로 남북 러시아 간 천연가스 터미널 유치 사업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세 나라 간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고 관세 없이 천연가스 같은 자원을 수입할 수 있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러시아가 특히 천연가스 터미널 사업에 적극적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방문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가스관 관련주들은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북한까지 좀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남북 관계에 따라서도 좀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다는 건 뭐 다들 아실 텐데, 일단 얽힌 이해관계가 좀 복잡해서 대응하기 쉬운 테마는 아닌데, 시장이 뭔가 지금 현재 다운돼 있고 투자금이 좀 몰릴 곳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좀 물을 잘 만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러시아 방문이 다음 달 4일로 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뭐 구도 합의 정도로만 나와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스관 관련주 가운데 이제 꽤나 여러 종목이 있던데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으십니까? 일단 탑픽 종목은 동양철관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양철관이 어제 일단 아랫꼬리를 달고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시도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료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가 좀 풀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내일 정도에 한번 눌러준다면, 야금양 패턴이라든지 뭐 내일 십자형 도치의 흐름이 나와준다면 뭐 한번 따라붙어도 될 만한 종목이지 않나 싶고요. 중요한 게 지금 장기 평선들을 전부 뚫어놓은 상황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저항에 대한 부분은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밀리지 않고 중요 지지선들을 지켜주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신고가가 현재 2,400원대인데 2,400원대도 충분히 도달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대장주가 움직여줘야 부대장 종목들이죠. 대당스틸이라든지 한국주철력관, 이런 종목들이 따라오는 습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 주가 흐름 보시고 따라 붙는 것도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내일 정도로 한 1960원 정도 부분으로 좀 보시고요. 손절가를 1900원 정도로 보시면서 철저하게 단기 매수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득호 대표와 함께 살펴본 테마, 가스관 관련 테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워낙 연이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별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종목들이 모두 현재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손실폭이 적은 하림이 마이너스 1.1%이고요. 미디어 플렉스는 8.1%로 상당히 큰 폭의 현재 손실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을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워낙 전체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지금 CTC 바이오도 마이너스 6.7% 손절가를 터치한 상태거든요. 자, 먼저 이 종목부터 어떻게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하반기에 실적이 좀 기대되는 바이오 종목으로 조금 접근을 했었고요. 한 25,000원대 윗가격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가 좀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세,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오후장 들어가지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고, CTC 바이오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24,500원대를 좀 손절가로 정해드렸는데, 그 구간을 깨면은 거기서 한 21,000원대까지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 열려 있죠. 그래서 24,500원대를 원칙적인 손절가로 소개해드렸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 어떤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가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아직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22,000원대 좀 지지를 받고 오늘도 장중에 크게 그 이상 밀리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역시 현재 기간에서 연기금이나 또 기간에 또 매수를 받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덧붙여서 시장이 이렇게 어제 오늘처럼 이렇게 급락을 주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도 이제 장중에 같은 움직임을 주기 때문에, 이런 데도 너무 잦은 교체 매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좋지 않은 결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CTC 바이오 현재 구간에서 좀 가격대만 그 단기 목표가로 한 27,000원, 그리고 손절가로 21,000원대를 좀 설정을 하고 보유하는 의견으로 CTC 바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힘을 쓰기도 상당히 힘든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오늘 좀 이미 눌렸던 종목들에서 접근을 할게요. 그래서 유진테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인데, 업황 자체가 이제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다 보니까는, 올해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내년으로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삼성전자로 이제 공급이 예정이었던 그런 비메모리향의 어떤 장비들이 내년이나 그 다음에 올해 말이나 내년쯤으로 이열될 전망이고, 그리고 하이닉스에서도 낸드캡 발전을 확대하고 있어가지고 수주 증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하반기 내년부터 메모리 업체들의 좀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보면은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한 1,600억에서 한 447억 원 정도로 각각 한 10% 정도 성장을 하는 거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또 각각 한 30%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움직임 좀 보시면은 또 오늘 좀 굉장히 많이 또 하락을 주고 그랬는데요. 좀 상장 이후에 전체적으로 긴 추세에서 보면 상장 이후에 좀 꾸준한 상승을 줬어요. 그래서 5월 말에 24,800원대 좀 고점을 찍은 다음에 조정을 받는 움직임을 보였었고, 차트를 좀 주봉으로 잠시 보시면은 한 18,000원대가 굉장히 좀 강한 지지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물론 장중에 18,000원대를 좀 깨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기관과 외인을 중심으로 한 강한 수급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현재 17,000원대가 좀 가격대가 굉장히 낮은 가격대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오늘 종가 부분에 접근을 하고,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좀 위에 물량 구간인 21,000원대를 바라보고요. 손절가로는 오늘의 장중에 조금 하단을 만들었던 17,0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진테크 시장 상황은 좀 에너지가 많이 고갈된 듯한 느낌이지만 큰 수익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진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단기 투자자들 위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체크해야 될 점들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장 지금 기관이 다시 순매수세를 들어오면서 지금 장을 좀 방어해주는 느낌인데요. 일단 외국인은 그래도 오전장과 다르게 그래도 좀 매도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날 미국에 지금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나오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의 이제 아시아 신흥국들의 통화와 함께 지금 주가가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도 지금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는 일단 8월 들어서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1900선을 지켜주던 모습들이 지금 현재 1870선까지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 역시 또 FOMC 회의,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좀 혼조세로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신흥국 금융시장이 좀 안정을 되찾고, 그리고 이제 미국 출구 전략이 이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래도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가,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나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한국 시장은 그래도 다른 신흥 시장에 비해서 그래도 펀더멘털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의 출구 전략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은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경상수지 흑자 기조 자체도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 또 외환 보유액 역시 또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타 신흥 시장과는 좀 상황이 좀 다르다고 판단해 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최근 이제 국내 증시로 좀 유입이 되었던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전기 전자와 운수 장비 쪽으로 좀 등의 이제 경기 민감주 위주로 지금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확인이 되실 텐데 일단 경기 회복 기조와 맞물려서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은 또 매도가 많이 나가는 모습, 그래도 좀 들어왔던 종목들 위주로 또 다시 좀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이번 변동성이 좀 잠잠해질 때쯤이면 그래도 민감주 위주로 또 저가 매수 다시 들어간다면 그래도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수 대응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인도와 또 인도네시아 쪽 얘기를 해드리면요. 지금 그 두 양시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국내 기업들 중에 또 관련이 있는 그 국가들과 관련이 있는 지금 기업들 위주로 지금 하락세가 커진 상태입니다. 다른 종목군들도 지금 하락세가 커진 상황이지만 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들은 그래도 그동안 움직임이 굉장히 양호했다는 거. 왜 양호했는데 갑자기 지금 상승 추세를 지금 반납을 하고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점 때문입니다. 일단 인도 이야기 좀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또 지금 인도 시장 지금 현재 외국인 자금 많이 빠지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1997년도와 같은 이제 금융위기가 올 것 같다는 지금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대비 루피 악세를 좀 보이면서요. 관련주들 지금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일단 2009년도 인도 스타TV와 합작한 CJ 오쇼핑을 포함해서 2006년 인도 시장에 진출한 이렌텍 그리고 인도 시장 법인 정리 중인 락앤락 등 지금 다른 종목들 움직임도 그렇겠지만 해당 기업들 좀 움직임 더욱 지켜봐야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앞에 닥친 대외 변수를 좀 말씀드리면 이번 FOMC 의사록 공개겠죠. 또 그리고 다음은 9월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9월 FOMC 회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투자 심리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른 신흥 시장들과는 상대적으로 좀 펀더멘탈이 강한 국내 증시로 지금 국내 증시의 경우는 그래도 출구 전략 방안이 좀 확정이 된 후에 그 후에는 그래도 다른 시장과는 다르게 그래도 분명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장의 반등이 어떤 시장보다도 더 빨리 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FOMC 회의 이외에도 지금 몇 가지 대외 변수들이 좀 남아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일단 먼저 일본 소비세 인상 여부가 있겠고요. 그래도 내년 4월 소비세 인상을 실시할지에 대한 또 아베 정부의 최종 결정이 그래도 9월 말 정도에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비세 인상이 지연이 될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의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유로존 이야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유로존은 그래도 최근 이제 재정 불안국들 지금 그리스를 포함해서 포르투갈 등의 국가들이 지금 그쪽 나라를 중심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좀 갈등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음 달 22일 예정이 되었죠. 독일의 총선의 경우는 또 추가적인 정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메르켈 총리가 그래도 연정이 좀 확실한 주도권을 쥐기에는 그래도 좀 부족한 상태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연정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외적인 변수로서 또 독일 쪽에서 대외적인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9월까지는 시장이 불안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투자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이제 마감 전략 짜 주십시오. 시장이 약세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점에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 현금 비중 무조건 좀 늘려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장이 좀 안정이 된 후에 저가 매수로 들어가시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 시장 말씀드리기 전에 또 시장 하락 이유를 잠깐 또 정리를 해드리면 또 첫째로 이제 인도와 인도네시아 여파가
있겠고요. 또 게다가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신흥시장들의 동반 위축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또 둘째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눈치 보기가 진행 중인 거또 동시에 또 투매 영향이 좀 큰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게다가 또 셋째로 말씀드리면은 또 9월 양적 완화 축소 움직임과 동시에 지금 동시 만기 영향도 있겠고요. 또 넷째로 마지막으로는 뭐 유럽과 일본의 대외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요, 무엇보다도 그래도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현금 비중을 조금 올리는, 최대한으로 늘릴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트 중에서도 지금 현금 비중을 50%에서 최대는 70%까지도 확보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지금 불안한 상태가 9월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9월 중반 지수 바닥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재매입 전략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반등 시에 종목 선정의 경우에는요, 무조건이죠. 연기금 매수 종목 위주로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외국인의 순매수 그래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심지어 오늘 바로 이제 매도세로 또 전환이 됐는데, 일단 외국인의 순매수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지수 방어와 함께 그리고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은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연기금이 주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매수 비중, 또 연기금이 추가적으로도 매수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연기금 순매수 종목들 위주로 주의 깊게 살펴두시길 좀 권해드리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하신다면 그래도 방어적인 성향이 좀 강한 종목으로 좀 종목을 이동해 주시면 좋겠고, 그 이외에도 또 배당주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배당주의 경우는 또 배당을 포함해서 시세 차이까지 좀 노릴 필요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을 비롯해서 SK이노베이션이 있겠고요. KTNG도 투자 포트에 잠시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담아 두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관심 종목이 궁금합니다. 요즘 들어 시장에서 아무래도 호텔 신라에 대한 관심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호텔 신라에 대한 추천을 준비하셨더군요. 네, 사실 조금 종목 추천드리기가 힘든 날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견조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 호텔 신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2분기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의 경우는 337억 원으로 해서 마이너스 18%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기존 컨센서스를 약 40% 정도 상회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영업이익의 경우는 생각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면세점 매출의 경우는 그래서 3% 밖에 증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원인은 바로 지금 엔화 약세가 오면서 지금 내국인의 일본 여행 증가와 함께 또 지금 일본 고객 역성장에 기인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일본 쇼핑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상황이었던 거죠. 일단은 그러나 이제 하반기에는 좀 다를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벌써부터 지금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실적만 봐도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에는 플러스 120%, 그리고 2014년도 1분기의 경우는 37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점점 모멘텀이 강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3분기 중국인 입국자 증가율이 지금 플러스 58% 정도로 기존 30%에서 지금 대폭 상향이 된 상태입니다. 이는 지금 줄어든 일본 입국자로 인한 쇼크를 충분히 잠재우고도 남는 서프라이즈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제주도 면세점 확장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성장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주도는 지금 중국인 항공편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크루즈로도의 이제 대규모 유입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2013년도에는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크루즈 입도객이 그래도 100% 정도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바입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요, 지금 외국인 전일보다 좀 강하게 매수 중이고, 투신권 자체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서 잠깐 가격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목표가, 장이 어려운 만큼 그래도 목표가 짧게 전 고점 부근인 7만원 부근으로 잡겠고요. 손절가는 좀 더 손절가 역시 또 짧게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 부근에 64,000원 부근을 그래도 지켜주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 이번에도 하락을 하더라도 64,000원까지만 보고 그래도
운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중은 10% 정도만 담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종가로 충분히 매수 들어가시면은 그래도 좀 안전하게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점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게 이제 이정현 팀장 포트폴리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작게 쪼개져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급락을 하더라도 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그 장점이 돋보이는데요. 포스코 ICT 등 모두 6개 종목이 10%, 적게는 5%씩의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을 살펴보죠. 포스코 ICT가 가장 많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25%, 삼성 SDI가 15.6%로 그 뒤를 잇습니다. 캠트로닉스까지는 수익이 나고 있고요. 동원 FNC를 비롯해서 세 종목은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3%대의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AS를 이어갑니다. 네, 포스코 ICT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ICT 오전장까지만 해도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은 밑꼬리를 달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1,500원까지 보기로 했었는데 그래도 1,500원은 가기가 조금 힘드네요. 그래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책적으로도 포스코 ICT 주목받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다음으로 삼성 SDI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도 포스코 ICT와 동일한 이슈로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오늘장도 또 포스코 ICT와 움직임이 비슷하게 좀 하락을 했다가 장 막판에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16만 5천원 가격대까지 왔는데요. 삼성 SDI까지도 지금 목표가 달성까지 조금 더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말씀을 드리면 캠트로닉스 실적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지금 약간 91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장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장 대비 그래도 너무 움직임이 그래도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좀 짧게 수익을 먹고 나오는 걸로 캠트로닉스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원 F&B 지금 여타 기업 지금 동종업 지금 이슈가 된 다른 기업이 하나 있죠. 그 기업 자체 그 기업보다 지금 낙폭이 좀 큰데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일단 동원 F&B 지금 손절가 터치한 관계로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손절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원 F&B 전량 매도를 하겠고요. 세코닉스 네, 세코닉스도 지금 오늘 장은 지금 밑꼬리를 좀 달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때 지정해드린 22,400원 가격대 좀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반등하는 모습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오늘 장 그래도 세코닉스 역시 또 손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S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아직 91선을 깨지는 않았고요. 지금 아직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S의 경우는 일단 홀딩하고 충분히 목표가까지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AS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새로이 조정된 포트폴리오가 아주 깔끔하니 보기가 좋습니다. 수익 잘 나길 기대해보면서 이정현 팀장과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시황과 함께 2부에서 뵙겠습니다.